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치느라고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수능에 그 1등급 비율이 12%까지 가는 이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평가원에서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100% 나오진 않았지만 EBS에서 나오는 오답률을 분석해 보면 지금 1등급 비율이 거의 6%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번 6월 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수능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거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7문제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 유형만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뭐 3번, 4번, 5번 정도까지 보면 거의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낯설지 않은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킬러 구간에서 29번에서 39번까지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난이도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답률이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능에서 기출했던 방식의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고 소재에서만 조금 어렵게 내지 않았나. 그 제가 생각하는 총평입니다. 네. 네, 일단은 연계 문항은 뭐 EBS에서 연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뭐 PDF 파일로 나오고 다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이라도 뭐 한 단어 기본 소재만 비슷하더라도 연계라고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건 지난해까지 있었던 간접 연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20번, 24번, 30번 20번은 주장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24번은 제목 문제고 그 다음에 30번은 어휘 문제인데 요 세 지문이 나름대로 출제가 그 EBS에서 나온 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 30번을 잠깐 살펴보면요. 30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어휘 문제고 원래 30번은 영어 독해 연습에서 3강에서 5번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접 연계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는 여기서 빈칸이 뚫릴 것이다, 여기 순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정확하게 봐서는 소재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EBS에 대해서 EBS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암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EBS 학습을 할 때 이건 이 사람이 전달하고 하자는 내용은 이게 소재이고 이게 그 소재의 속성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암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30번을 잠깐 보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내용이 30번이었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에 나와 있는 EBS의 내용이 똑같이 스포츠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촉발이 되고 어떤 팀의 유대관계를 느낀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소재는 똑같아요. 스포츠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 근데 요번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고 하지만 EBS에서는 장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EBS에 나온 거를 암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1위죠. 영어에서 오답률이 80%, 정답률이 20% 되는 거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요. 빈칸 문제 31번이었고, 저는 이게 쉽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풀이를 말씀드리자면, 빈칸 문제는 빈칸 문장에 노출된 주어 혹은 주체를 찾아서 빈칸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지문 속에서 똑같은 주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의 속성을 그대로 바꿔 쓰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31번은 단어 하나짜리 빈칸 문제였고 한 2, 3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빈칸의 주어가 butterfly collecting, 나비 수집입니다. 그럼 갑자기 나비 수집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이거는 비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 쓴 사람이 수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만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어요. 뭐 학문적인 분야가 발전을 했고 물체에 대한 발전은 감소가 되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100% 해석을 하려고 완벽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만 찾아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중간쯤에 나오는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이 부분입니다.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 바로 앞 문장에 수집된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것이 no longer promised 더 이상 약속하지 않았다. 무조건 빈칸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왜 80%가 됐는지 학생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다른 걸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에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플러스 내용이죠. 2번에 novel 새롭고 진교한 것도 플러스고 4번에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것도 플러스고 5번에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라는 말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많은 반면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secondary 1차적이 아니라 부차적이다 부수적이다. 그래서 직접 물건을 수집하는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도출하는 건데 학생들이 조금은 단어에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 1위 80%는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주어진 문장의 주체만 찾으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뭐 6월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복을 하셔가지고 찾아야 될 것만 찾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1등급을 받는 것 평가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1등급의 비율이거든요. 2, 3, 4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답률을 낮게끔 끌어올려가지고 6% 혹은 7% 정도로 맞추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거든요. 이번에 조금은 신기한 거는 빈칸 문제에서 1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금은 해석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르면은 빈칸은 무조건 1번으로 찍는 것마저도 노린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1번에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등급은 조금 더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에서 2017년도에 딱 한 번 나오고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순서 A, C, B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ACB가 나오더라도 놀라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ACB가 나온 게 다행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은 게 한번 6월이나 9월에서 ACB가 나와버리면 수능에서는 A로 시작하진 않겠지라는 생각. 어쨌든 간에 선지 선택도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 같고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빈순삽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어법 문제는 조금 평이하게 나온 편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만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해석으로 풀려는 습관을 조금은 버리시고 기출을 통해 가지고 필자의 의도가 무언지만 찾으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선별을 해서 앞으로 20, 30년, 30, 40년 동안 기출로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문제는 이 신청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논리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을 해서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끝말잇기라고 우리는 이어지는 순서를 찾는 사람이지 이 내용을 보고 감동받을 시간적 이유가 없습니다. 명시적 단서가 이번에도 나왔고 처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디스가 어떻고 더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삽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다. 문장과 문장의 단절 다시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해석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의 앞, 뒤를 예측하시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지시어 이번에도 39번 오답률 4위인가 5위를 차지했죠. 거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명히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을 해서 자꾸 반복으로 풀이하고 연습을 하시면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꼭 여러분들 열심히 화이팅 하셔가지고 지나가는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월, 9월을 바탕으로 수능에 완벽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환영할게요. 화이팅!